안녕하세요. 자연메디병원 상지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박주용입니다. 오늘은 팔꿈치가 아프셔서 병원을 찾으셨을 때 가장 흔하게 진단될 수 있는 팔꿈치 관절의 외측 상과염과 내측 상과염,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테니스 엘보라는 질환은 의학적 용어로는 외측 상과염이라고 합니다. 팔을 손바닥을 위로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쭉 펴셨을 때 몸쪽으로 붙어있는 쪽이 내측, 그 다음에 바깥쪽이 외측이 되겠습니다. 보통 손목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께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시게 되면은 그 힘줄이 시작되는 부분 쪽에서 자극이 생기면서 통증이 느껴지시게 되고, 가장 튀어나온 뼈 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시면서 손목을 위로 당겨 올렸을 때 팔꿈치 쪽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외측 상과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내측에 보통 통증이 느껴지시게 되고, 손목을 안쪽으로 구부려 올려주는 근육들이 손목 쪽에서 시작하여 팔꿈치 내측으로 붙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손목을 당겨 올리는 작업들을 하셨을 때 자극이 생기면서 통증이 느껴지시게 되는 경우 이 내측 상과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측 상과염, 흔히 말하는 테니스 엘보가 조금 더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고, 무거운 물건을 좀 많이 드시거나 육아를 많이 하시면서 아이를 많이 들어 올리시는 경우, 배달 업무 등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전 설치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경우 반복적으로 손목으로 힘을 많이 주시면서 손목에 자극이 많이 가해지시고, 그걸로 인해서 팔꿈치 쪽으로 자극이 전해지면서 염증이 생기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오시게 되면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고 오시고, 팔꿈치 외측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뼈가 만져지실 겁니다. 그 주변으로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고, 보통 손목을 위로 당겨 올리는 자세에서 팔꿈치 쪽의 통증을 호소하시고 오시게 됩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는 이유는 흔히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분들에게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보통 테니스를 라켓을 쥐고 백핸드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 외측 상과 쪽으로 염증을 유발하면서 통증이 느껴지시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라는 아명이 붙었습니다. 반면에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손목을 안쪽으로 꺾는 동작들이 많으시면서 이 내측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골프 엘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반드시 테니스를 치신다고 해서 무조건 바깥쪽에만 통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치신다고 해서 내측으로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긴 합니다. 골프를 치시는 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손목을 바깥쪽으로 당기는 동작들이 많다 하면은 외측으로 테니스 엘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쪽으로 보통 물건을 보통 손목을 위로 들어 올리시면서 드는 동작들을 많이 하실 때에는 바깥쪽으로 계속 자극이 생기면서 통증이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물건을 드는 동작을 안쪽으로 꺾어 올리는 동작으로 바꾸셔서 하시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가는 부하를 조금 줄일 수 있게 되고요. 팔꿈치 쪽으로 통증이 느껴지신다고 하셨을 때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 긴장을 풀어내시게 된다면 통증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는 치료가 되겠고, 환자분들이 테니스 엘보로 가장 처음에 오시게 되면은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보조기 착용을 권유를 해드리고, 손목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경우는 손목을 위로 당겨 올렸을 때 근육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그 부위를 살짝 눌러드리는 형태의 밴드 형태의 보호대입니다. 보호대를 차시면서 손목 스트레칭을 보통 시작하시게 되는데, 팔꿈치를 펴시고 손목을 위로 쭉 5초간 당겨 올리시고 5초간 아래로 쭉 내려주시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루에 4세트 정도, 하루 최대 200번 정도씩은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팔꿈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체외 충격파 시술이라 해서 힘줄에 염증이 생겨 있는 부분 쪽으로 저희가 초음파로 충격파를 가하게 되면은 염증이 일시적으로 확 증가를 했다가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과정 중에 원래 있던 염증까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치료를 보통 해드리고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사실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주 1, 2회 정도로 해서 보통 한두 달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증상에 많은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물리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사치료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주사치료들로는 포도당을 주사하는 프롤로 치료, 흔히 말하는 증식 치료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DNA, 조직 재생 성분이 들어있는 PDRN이라는 주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용 허가가 된 항목들로는 본인의 피를 뽑아서 그쪽에 힘줄 재생 성분이 있는 혈장을 일부 추출하여 다시 이제 주사를 해드리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다 시행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재발하시고 통증이 느껴지신다 하면은 그때는 저희가 이제 MRI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힘줄 자체 변성이 심해서 파열까지 이제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힘줄에 변성이 생겨 있는 부분을 약 5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하고 조직들을 다 박리한 이후에 힘줄 변성되어 있는 그 힘줄 자체를 다 끄집어내게 되고, 남아있는 힘줄들을 다시 꼬매드리는 수술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시게 되면 손목을 쓰시는데 전혀 지장이 생기진 않습니다. 팔꿈치 통증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꿈치의 통증이 조금 느껴지신다 하시면은 너무 참고서 추후에 늦게 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힘줄 변성이 이미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술적 치료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감이 느껴지신다면은 바로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기본적인 운동 치료부터 시작을 하신다면은 추후에 증상이 더 진행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훨씬 더 나은 상태에서 손목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